337페이지. 예. 거기 앞에 336페이지 거기에 보십시오. 밑에 줄. 예, 아나네게 하는 얘기가 있죠. 너가 수사원으로서 비록 6가지 매듭은 소멸하여서는 아직 하나를 없애지 못한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 6가지 매듭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육근의 매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육추의 매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근의 매듭은 이제 앞으로 좀 나올 거고요. 아직 하나를 없애지 못했다 얘기인데 하나는 여기에 이제 주에서도 법집 세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법집이란 말. 피자처럼. 이 법집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요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잡는다는 거죠. 잡을 집자예요. 딱 잡아서 이제 놓치지 않는다. 요 법이라 하는 말은 이 모든 현상을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현상 하나하나를 얘기를 각각의 다른 현상들을 어떤 특정한 현상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모든 것, 정신 현상이든 물질 현상이든 다 그것을 그냥 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때의 법집이라는 건 대개 이제 바깥 대상,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 딱 붙들고 놓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이 하나를 왜 이제 거론하는가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탐욕이라든지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사람이 어리석어진다든지 하는 일들은 실질적으로 바깥 대상을 잘 몰라서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얘기하자. 바깥 대상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을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분석을 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진실이 아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 찻잔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찻잔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이 고정돼 있고 독립돼 있는 같이 딱 느끼시고 다른 거가 이게 이런 것들하고 분명히 이 모습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딱 느끼시는 거죠. 이런 세 가지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왜 거짓인가 하면은 고정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없는 게 제 손을 들고 있잖아요. 벌써 관계를 갖고 있죠. 여러분 보고 있다 하는 건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거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거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거 제 손을 잡고 있다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인다 하는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게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게 왜 이제 않는가 하면 이것이 이제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흙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 모양을 만들고 불에 구워서 만들어낸 거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딱 시각적으로 보면은 이게 딱 독립되어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고 다른 거가 분리되어 있어 보인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밖에 독립되어 있고 다른 거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물을 보면은 딱 내 마음이 들었다 이러면은 그 대상이 아주 특별하게 딱 느껴져요. 다른 거와 분리되어 있는 특출한 것. 그러니까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이 사물을 잘못 보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리석다 하는 사리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진실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야, 그런 걸 대상이 있다고 수도 존재한다고 이런 걸 고집을 하는 것은 법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심지어는 이제 자기 갖고 있는 정신 현상도 집착을 한다면 그 법집이 되는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섯 매듭은 소멸했지만 아직 하나를 없애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37페이지 넘어갑니다. 마치 태호공을 큰 호공을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그릇에 담아 놓으면 그릇의 모양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호공이 다르다고 하다가 그저 네모난 그릇에 담긴 호공, 세모꼴 담긴 호공 각각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르다고 하다가 이제 그릇을 치우고 빈 공간을 보게 되면 호공이 하나밖에 없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태호공이 클 태자는 크다는 거죠. 큰 호공이 어떻게 너에게는 같기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하겠으며 어찌 다시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겠느냐. 너희 깨닫고 알아서 여섯 가지 수용하는 근도 이와 같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자, 이 호공이 있다면은 이 이제 비유가 좀 멋있어요. 이 비유를 잘 들어보면 돼요. 이제 뭐 둥글다, 세모꼴, 네모꼴, 뭐 여러 가지 만호몰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별 모양도 있을 것이고, 그죠? 벌써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죠? 이런 모양도 있을 거고, 이런 그릇에 호공을 담아 놓으면 이 호공이 몇 개가 되는가 하면은 6개의 호공이 되는 거예요. 6개. 그렇지만 요 경계를 싹 다 지워버리면 싹 지워버리면 그냥 하나의 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호공은 그냥 호공이에요. 이렇게 호공이다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눈, 귀, 그 다음에 코, 혀, 몸 5개 하나에 더하면 이제 의가 있습니다. 의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눈으로 호공을 보는 거하고 귀로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그다음 몸으로 의근으로 이렇게 호공을 우리가 감지하니까 몇 개가 됩니까? 6개가 됩니다. 이 얘기하잖아요. 이 앞에 이제 이 눈, 귀, 코, 혀, 몸, 의근은 하나의 그릇에 비유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이 호공을 비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6가지로 수용하는 근도 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근하는 게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이 다 근이다. 이건 뿌리죠, 뿌리. 뿌리는 마치 뿌리를 얘기하면 마치 씨앗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뿌리에서 삭이 돋죠. 삭을 딱 틔우잖아요. 그죠? 삭을 틔우듯이 눈뿌리는 뭘 일으키는 시각을 딱 일으키는 거예요. 깃뿌리는 뭡니까? 청각을 딱 일으키는 거예요. 뭐 이유가 이치를 알겠죠. 그래서 뿌리 근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락하는 뿌리는 이제 의식을 탁 일으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지만 비슷한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큰 호공은 하나지만은 눈으로 인식하는 거, 귀로 인식하는 거 각각 다 다르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렇다면 여기 어때요? 육권을 싹 다 폐기해버리면 그냥 하나의 호공이 그럴까요? 그렇죠? 이건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이 호공을 보는 눈에 대한 얘기.
저 이제 눈에 관계된 눈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뭐 초파인 잘 씌었어요? 잘 쉬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한 6월 말이나 7월 말 되면 거의 다 이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을 여러분 저기 이사를 하면 어때요? 이사를 하면은 그 안티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안티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 나닥에 그 오지랑 잔스카르에 이제 간 그는 카리샤 곰파라는 게 있어요. 곰파는 절이라는 뜻인데 그 절이 얼마만큼가 하나의 마을입니다. 갔더니 스님들이 안 계셔요. 청전 스님과 같이 갔을 때 노스님 한 분하고 3미대랑 2~3명 이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룻밤 자고 다른 사찰을 둘렀다가 이제 마을에 갔습니다. 그 스님들 어디 가는가 하면은 마을에 어느 부잣집에서 집을 건사하게 지어가지고 스님들 다 거기 갔다는 거죠. 보통 한 뭐 열흘이나 보름 정도 거기서 뭐 경전 독병하고 뭐 법회를 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갈 때 이제 그 집에 들렀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 해양하는 날인데 가서 같이 이제 그 전시도 먹고 이제 기념 촬영도 하고 마당에서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뭐 그렇게 집을 지으면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우리도 이제 좀 격을 좀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호선당은 이제 그 호선당하는 건 선근을 보호하는 집 이런 뜻입니다. 선근 선한 뿌리를 보호하는 집 또는 착함을 보호하는 선법을 보호하는 집 이런 뜻도 됩니다. 선법은 정법이 바른 법 진리를 보호하는 집 이런 뜻이에요. 불이하면은 그래서 이제 법회를 열까 해요. 이제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누가 왔는가 하면은 좀 다시 스님의 상자 품촉이라는 스님이 이제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3대 사찰에 있어서 가장 실력이 있고 존경받는 그 학자가 한 분이 계신다는 거지. 바로 이 중론에 대한 것, 중관 사상의 대가랍니다. 연세도 꽤 이제 많으시 고승이에요. 이분이 지금 대만에 가 있는데 한 일주일 후면 한국으로 온답니다. 한국에 한 3개월 정도 이제 치료를 한다는데. 한국 분이세요? 예? 아니 티베트인이죠. 그러면은 혹시 이 스님을 한번 초청해서 법회를 여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어떤 이 실력 있는 고승이 온다면은 특히 그것도 유식이 아니고 중간에 관계되는 거니까 좋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중간의 대가는 김성철 교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 중간학을 전공하신 분은 신당한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신 교수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그러면은 자기가 김성철 교수한테 얘기해서 한번 그 노스님하고 자리를 같이 마련해 주면은 대담이나 또는 대론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학자들은 알만한 그런 티베트 고수인가 봐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 법석을 한번 열어서 그 중간에 가르침 용수보살의 그 가르침을 한번 듣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비선사에서 아마 7월달 뭐 중순쯤에 또는 말쯤 해서 일단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도 와서 한번 법문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우리나라에서는 유식을 강의하는 스님들은 많지만 중론 강의하는 스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문 저기 어느 나라 나갈까요? 그걸 이제 통역을 해. 티베트 말로 하기 때문에 이제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을 이제 통역자는 뭐 저게
부산의 광선사에 있는 주지 소남 스님이 통역을 하거나 달라이라마 스님의 그 전문 통역자 박은정 씨를 초청을 하거나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법회를 열어서 그 호선당 건립 기념으로 법회를 여는 건 참 의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이야기. 혼자 박수치 다른 사람. 자, 공부를 좀 해보죠. 예. 자, 이제 망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눈에 대한 얘기예요. 명암 등의 두 가지가 서로 나타남으로 인하여 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고요한 것에 붙어서 견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명암은 뭐하고 밝고 어둠이죠. 밝고 어둠이 서로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이 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이것이 탁 붙어버린 거죠. 그 밝고 어둠이 이게 이제 고요한 마음에 탁 붙어버리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는가? 견을 드러낸다. 견자. 보는 것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견의 정밀로움이 색을 비추고 색이라는 생각이 맺혀서 색은 물질이죠. 물질이라는 생각에 맺혀서 뭐가 생기나 뿌리를 이루니 뿌리 근원을 지목하여 청정사대라 하고 이로 인하여 눈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볼견자 견이 생겨가지고 탁 이렇게 비춰보니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색이 나타나. 색을 갖다 그 물질이라는 생각이 맺히니까 어때요? 이게 눈이라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눈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때 눈은 이제 아주 청정한 사대다. 흙, 물, 불, 바람. 4대 있잖아요. 흙, 물, 불, 바람 이런 네 가지 성향이 아주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건 이제 눈알이라 하는 걸 아주 수정체와 같은 겁니다. 자, 이는 마치 포도가 동그랗죠. 눈알도 동그라미 두 개의 눈알 같으나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마침내 부분 사진이 돼요. 흘러서 물질로 치닫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진사근이라 하는 부근사근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뜰붙자에 뿌리 근자를 쓰는 거죠.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흙, 물, 불, 바람이라 하는 이것이 물질적 형태로 나타나면서 떠있는 뿌리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돼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요 눈알을 흘러가지고 바로 물질로 치달아 나아간다는 거죠. 자, 이거 이제 한번 이 가정을 한번 그려보죠. 자, 밝음과 어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안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을 보니까 묘하고 원만한다 그랬습니다. 원묘한 마음 가운데 원묘 아주 원만하고 묘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명하면 이게 이제 어디로 붙어버린가 하면 이거와 이것이 이게 탁 붙어버립니다. 탁 붙어보니까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요 마음에서 밝은 어두움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게 견이 생깁니다. 이게 밝은 어두움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뭔가 보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이 마음은 그냥 원만하고 묘한데 보는 마음으로 싹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자면은 그래 이 견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이 뭔가 하면은
뭐를 반 이게 색을 비추는 거죠. 밝음과 어둠을 다 보는 겁니다. 예. 이 보는데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려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생겨야 되죠? 이 마음이 보는 성질이 밝음과 어둠을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물질로 보려 그러면은 요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포도송이 같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눈이 눈 알이 생기는 거죠. 눈 알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청정사대라고 해요. 청정사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대라고 하는 거는 잘 알다시피 흙, 물, 불, 바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의 성향을 이루진 깨끗한 거예요. 왜 깨끗하다 하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이 견이 이 마음이 눈알을 통해서 색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안 보고 있을 때는 그냥 깨끗해요. 그런데 이제 눈알이 생겨가지고 이 견이 눈알을 통해서 색을 딱 보게 되면은 요 눈알을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사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부건사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썰붙지 않습니다. 썰붙자 어땠어? 이렇게 여기 부건 부건 사진이라고 해요. 이 글진자. 그 눈알이 이제 부근 사대로 돼요. 뜬건이다 이게. 뜨가 있는 뿌리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알이 하나의 사물을 보는 통로가 되는 순간 청경하지 못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게 밝은과 어두움이 마음에 자극을 주니까 보는 마음이 생기고 보는 마음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밝은 어둠을 보려고 하니까 안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그 보기 위해서 눈알이 생기고 눈알이 이제 청정한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가 이 눈알을 통해서 마음이 밝은 어둠을 보니까 의되는 거 이게 부분 사진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며칠 전에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그 무슨 모텔에 가서 잠을 잤거든요. 근데 해가 쭉쭉 왔는데 분명히 이분 앞을 주시하는데 밑에서 막 뭐가 이제 돌아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너무 우회를 떴더니 또 양옆에서 또 우회로 막 따라돌고 아무리 그림을 봐도 얼룩덜룩한 그림이 없는데 그런 현상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건 이제 눈에서 이제 그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 어떨 때는 막 바닥이 막 움직이고 뭐 실제 봐도 움직이는 건 아닌데 눈에서 이제 이게 서툰기까지 날개 같은 그냥 여기 바람 요소로 움직이면 그걸 통해서 사물을 보니까 바람 요소는 에너지가 움직이잖아요.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사물을 보니까 바닥이 대상이 움직임같이 보이는 거 마치 시각이고 사물 보고 아니 똑같은 허공을 봐도 이렇게 막 돌아요. 허공을 봐도. 그러니까 호와 아무 관계 없이 네. 눈에 이게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에너지가 돌고 있으니까 마음이 보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사물을 보니까 사물 움직임 같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서울로 될 거봐. 그래.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옛날 이야기인데, 그죠? 지금 경계는 게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마음이 원만하고 묘한 마음이 있는데 밝은 어둠이 자극이 오니까 보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보는 마음이 이게 사물을 보려 하니까 눈알이 다시 생겨.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생겨 눈알을 통해서 사물을 보니까 이제 부분 사진이 그리고 눈알을 그 마음이 통해서 보기 전에는 청정사대라고 했다 이게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눈알은 이게 눈알이라고 하는 건 시각 피질이잖아요. 요즘 말은 시각 피질인데 현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장님 있잖아요. 장님이 사물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장님 사물을 보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요. 어떻게 장치를 만드는가 하면은 이 머리 위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가 선을 해서 연결해가지고 피부에다가 딱 이렇게 꽂아요. 말하자면. 그리고는 피부에 꽂아 여기다가 진동을 일으키는 거죠.
자극을 가합니다. 자극을 가하는데 이 장님이 한 2시간 만에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이걸 이제 뭐라 하는 거냐? 시각 피질이 다 죽어버리는데 피부는 무슨 촉각 피질이잖아요. 촉각 피질은 뭘로 바뀌어버리는가 하면 시각 피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촉각 피질이 시각 피질 바뀌어서 사물을 보는 거죠. 말하자면 마음 자체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보는 성질이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보는 성질이 있는데 이 마음이 시각 피질을 통해서 그 눈알에는 시각 피질을 통해서 사물을 보다가 시각이 이 망가져 버리니까 이게 촉각 피질을 시각 피질로 매개를 해가지고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이걸 감각 치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이것도 여기도 똑같이 눈알을 뭘로 보는가 하면은 하나의 통로를 보는 거죠. 마음이 사물을 인식하는 통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과학에서 이걸 증명하고 말하자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 빙빙 도는 것도 똑같은 이치라고. 눈에 이게 바람 요소 4대잖아요. 부근 사진이 4대잖아요. 흙, 물, 불, 바람 요소 중에 흙, 물, 불, 바람 4가지 요소 중에 바람 요소가 움직임이잖아요. 예? 움직임인데 여기 눈 안에서 바람 요소가 막 움직이니까 보는 마음이 바람 요소를 견이 움직이는 바람 요소를 근거해서 사물을 보니까 이 사물의 대상이 이게 막 움직임 변화로 일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하고 같은 얘기. 근데 실제 수행을 하게 되면 바닥이 막 움직이고 벽이 움직이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실제 대상과 아무 관계가 없이 이 눈이 바로 그런 바람 요소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마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했던 눈이 망가져 시각 피질이 망가지더라도 이거는 촉각 피질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가 있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님이 농사를 짓고 뭐 빨래를 하고 뭐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이 촉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한 거예요. 맞아요. 말하자면. 네. 그런 쉽게 해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이 이야기는 왜 하는가 하면은 현재 뇌과학자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얘기예요. 뇌과학의 함정이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신경과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뇌 신경세포의 전기적 작용에 의해서 감정, 생각이, 마음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보고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뇌가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얘기를 하지만 이분 주장은 그게 아닙니다. 뇌 신경세포라고 하는 건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감각이라고 하는 접촉하는 감각은 뭔가 하면 감각 정보가 이 중추신경을 갖다가 말초신경 다시 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지 무슨 이 신경이 이 두뇌에 있는 신경이 말이지 모든 걸 조절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 들리는 대상이 없으면은 내 신경세포도 사실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죽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제 TV 보다가 이제 알았던 사실 중에 하나가 그 종편은 무슨 TV인지 모르지만 재밌는 걸 얘기하더라고. 이게 눈에 노안이 생기셔가지고 사물을 잘 못 보게 되면은 뭐가 일어나? 치매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은 치매가 일어난다. 그러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받아들이고 귀를 통해서 사물을 이게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내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못 보고 잘 못 들으면 정보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부터는 내 신경세포가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좀? 그러니까 그게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서로 작용이지 어떤 게 확실한 작용이 고정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하는 왜냐면 거는 신경이 아니 뇌가 또 파괴되면은 또 들리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그거는 있거든요. 뇌가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다. 뇌는 통로에 지나. 뇌 신경세포는 통로다.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관계가 움직이는 되는 그래서 거예요. 환경이 없으면 내 신경이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듯이 이렇게 마음과 대상이 서로가 인연이 됐을 때 내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 쉽게 말해 이게 왜 통로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통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또 있어요. 제가 어제 뭘 봤는가 하면은 치매에 대해서 반영하는 걸 봤어요. 보십시오. 치매에 걸린 노인에서 나옵니다. 그건 뇌 이상이 있어 치매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치매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중지됐느냐는 거죠.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도 보고 듣고 하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내 신경세포가 망가진다 하더라도 보고 듣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보고 듣고 하는 그 신경세포의 신경이 망가졌을 뿐이지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내 신경세포하고 바깥 대사하고 상호관계를 맺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신경세포라 하는 것이 보고 듣고 하는 건 아니다. 맞아. 그걸 분명히 하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과학자들은 내 신경세포가 마음을 만들어내서 모든 걸 보고 듣고 하고 다 한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환원주의라 그래요. 환원주의는 뭔가 하면 윤물론을 얘기합니다. 데카르트식 사고방식이래. 육체를 마치 기계로 생각한다는 거죠. 얘기하자. 좀 곤란하다 얘기지. 근데 그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있어서 마음도 많이 밝혀지고요. 뇌과학도 많이 밝혀지고. 그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그인애들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특히 이 서양 소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네. 완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다른 신경과학자가 아니다 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봐라. 이게 신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무슨 이것이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럼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 아니다. 물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기 때문에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요. 언제부터 생기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생명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태아일 때도 마음이 있는 겁니까? 마음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눈과 대상이 만나면 시각의식이 일어나요. 아니 시각의식 말고 마음이라는 거. 그래 그 시각의식이 마음이에요. 그게 따로 있는 게 귀와 아니잖아요. 마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에 있는 게 그게 딱 만났을 예. 때 그 칠처정심을 이야기할 때도 그때 다 얘기했어요. 네. 귀와 소리가 만나면은 의식이 청각의식. 일어나는 거 그게 마음이지. 그리고 코와 향기가 만나면 후각, 미각, 촉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앞에 지나간 의식을 갖다 잠재의식을 근거해서 잠재의식이 바깥 법이라고 하는 개념과 서로 인연이 됐을 때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고정불명의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관계성. 이 모든 전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러면서 앞에 우리 능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우리 보는 성품은 바깥에서 어떻게 바뀌든지 이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이 대상을 떠나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능경 앞에 배웠습니다. 벌써. 현재 이 마음을 네. 지금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좀 다시 또 재차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잖아. 태아는 뭐 그럼 대상을 어떻게 보고 느끼나요? 태아. 네. 뱃속에 있는 태아도 보고 듣고 다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벌써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보고 듣고 하거든. 뱃속에서.
보고 듣고 다 네, 한다. 합니다. 엄마 감정을 받는. 예, 다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박 선생이 하는 얘기가 자기 어머니가 그냥 너를 이렇게 가졌을 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이런 내용이다 이러니까 박 선생이 듣고 어머니 저도 그때 봤습니다. 어머니 대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해 드리죠. 물건을 집어가지고 벽에 던지면은 물건이 벽에 딱 부딪힌 순간 감각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을까요? 느끼죠. 느끼죠.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라 하는 게 신경세포의 몸 안에 묘기만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야기가. 그와 마찬가지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네. 4주째쯤 되면은 명과 색이 생긴다고 했어요. 명은 뭔가 하면은 정신이고 색은 물질. 예. 그럼 그때 벌써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걸 다 보고 두고 다 가능해요. 제가 그것도 경험했어요. 저는 벌써. 눈을 감고 잠에서 딱 깨어나는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방 안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방 밖을 다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강당에 있을 때 벌써 그런 경험을 했어요. 눈을 뜨기 전에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눈을 감고 있는데 다 보고 환하게 바깥도. 그거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다 하더라도 바깥 경계를 보고 볼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런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시각 피질, 이게 망가지더라도 촉각 피질, 시각 피질 바뀐다고. 그러면 결과서는 이 아이가 뱃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육체를 매개해서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말씀하신 눈으로 아니고 이 촉각으로도 시각의 그걸 느낄 수 있다는 말씀엔 제가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태아가 쌍둥이가 이렇게 쌍둥이였는데 미숙아로 몇 달 일찍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인큐베이터에다가 각각 넣었는데 동생 애는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얘는 이제 죽을 거라고. 근데 또 한 애는 건강하게 잘 있어서 잘 자라고 있어서 그 간호사 중에 한 사람이 인큐베이터에는 한 애기 하나밖에 못 넣는데요. 두 개를 동시에 못 넣는 그런 아마 규정이 있나 봐요. 근데 이 간호사가 어차피 죽을 거지만 저기 같이 뱃속에서는 같이 있었으니까 이 동생도 같이 인큐베이터에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의사한테 이제 건의를 해서 이제 회의를 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언니 되는 태아가 이 동생 애를 이렇게 껴안고 그러면서 얘가 해가지고 지금 뭐 몇 살 됐대요. 태어나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눈이 없어도 촉감으로도 본다는 거. 그게 그거가 이제, 증명이 예.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 신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을 네. 얘기했는데 감각이 바로 생명의 활동이에요. 네. 감각을 통해서 이 이제 중추신경으로 말초신경을 가면서 생명이 유지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이게 감각이. 자꾸 이렇게 예. 스킨십을 해야 그래서 그 이게 이유 중에 하나. 이 접촉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런 거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딱 안았을 때 젖을 먹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접촉이라는 거예요. 네. 엄마의 접촉을 통해서 뇌 신경세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접촉이 뭔가 접촉에서 그렇잖아요. 접촉에서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접촉에서 생기기 시작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뇌신경세포의 전기적 작용이 마음이다는 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접촉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주광객관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주광객관의 접촉이 뭔가 연기라 불교에서 연기한다는 거죠. 이 연기에 의해 가지고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지 대상이 없으면 주광은 가치 없는 얘기하잖아.
이게 우유를 먹여도 애기 우유를 먹여도 안고 먹여야 되는 이유가 척척 엄마가 안고 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루마니아에 있었던 얘기 하면은 거기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최초의 이 아이가 말하는 게 어느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는 수십 명의 아이를 갖다가 우유를 전부 다 주고 방치해 둔 거예요. 최초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언어를 듣기 위해서. 근데 애들 다 죽어버렸어요. 예. 그 루마니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뭔가 접촉이 없어서 죽었고, 접촉되지 않으면 이 뇌신경세포가 자라지 않는 겁니다. 말하자면 육체가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촉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자비수관이 대단하다. 짱이야. 상상의 자비수는 머리부터 밖에서 다 맞추는 거. 접촉이에요. 증명을. 예, 그렇지. 그러면서 육체적인 병과 정신병이 모든 병이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명심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는데 의사들이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그 장기 이식을 제공한 사람의 습관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이 느낀다는 뭐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것도 이것 또한 좀 약간 그거는 뭐하고 관련 있는가 그럼 합니다. 그럴 수 예. 있겠다. 예. 네. 그거는 이런 거하고 관련 있어요. 요소가 상당히. 그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증명이 가능한 네, 얘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해심일경에 보면 뭔가 이렇게 딱 얘기. 이 그런 거는 저희 뭐 뇌과학자들이 도저히 설명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아타나식이 이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만났을 때 감수 분열을 해서 육체를 이룰 때 이 아타나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육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라 하는 것은 마치 건축 자재와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 보면은 난자의 그 염색체 23개와 정자의 염색체 23개 딱 결합하면 46개 염색체가 딱 결합이 될 때 육체가 생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감수 분열을 그래요. 근데 이제 경전에는 정혈이라고 말습니다. 정혈로의 정혈이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육체가 이제 만들어질 때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아타나식의 육체를 계속 성숙시키고 보존시켜요. 그러면서 이 아타나식이 육체에 의존하고 있다. 자기가 만든 육체에 자기가 의존하고 있다. 이런. 근데 육체는 아는 성질이 없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윤마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탁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고 이런 걸 이 감각이라 하는 이런 건 전부 마음을 얘기하는데 왜 이런 게 생기느냐면은 육체 안에 아타나식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아타나식은 다른 말로 요즘 말로 무의식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성숙시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아타나식이 몸을 탁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육체는 썩기 시작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당연하게 인간이라 하는 이 자체가 육체를 가진 이 자체가 그냥 무의식이에요. 그러면 무의식의 역할 중에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보고 독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뇌과학자는 대뇌피질에만 저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심장 이식 수술했다. 심장 이식 수술했는데 그 심장 이식 수술한 사람이 전 자기는 먹지 못해 평소에 먹지 못했던 해물이라든지 이런 걸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 바닷가에 찾아가가지고 바닷가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때 알고 보니까 심장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저기 먹었던 거죠. 얘기하잖아. 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정보가 육체에 남아있는 거예요. 얘기야. 그러니까 육체 안에 이 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정보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딱 이동을 하니까 그 다시 이제 무의식에 이제 남아있던 이 정보가 나타나는 거죠. 몸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인간이라 하는 게 이제 이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과학자들 오류가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대뇌치 피질에 전부 다 정보가 입력됐다고 했을 때 뇌과학에서 주장한 대로 하면 심리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다 부정을 해버려요. 뇌과학에서.
근데 이게 왜 부당하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두뇌도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다 소실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애기들은 어떤 얘기? 과거 기억을 한다. 과거 기억한다면 새로 태어난 애기들은 정보가 이게 대뇌피질 입력된 게 없어야 되는 건데 백지 상태로 되는데 어때? 과거를 기억을 하느냐 얘기죠. 특히 5살 미만 아이들은 대부분 기억한다고. 이건 누가 설명할 거냐 얘기죠. 말하자면 제가 그 벌써 과거를 기억하는 이제 2명이나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 오류가 바로 그런 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은 아니에요. 물질에서 생길 이유도 없고요. 얘기하자면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뇌신경 세포의 전기적 작용, 이 물질에서 마음이 생긴다는 말, 어떻게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게야. 말하자면 틀렸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지금 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설명이 매우 타당하고 현재 좀 이렇게 그 촉각 피질이 시각 피질 바뀐다 하는 것도 가능해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구공을 탁 던졌을 때 벽에 부딪혔을 때 감각을 느낀다. 만약 내 신경세포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벌써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20년 전에 걸프 전쟁 때 영국 폭격기가 이라크를 폭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는 이 폭탄이 불발탄인 줄 안다. 비행 조종사가 이게 안 터졌구나. 감각을 느낀다. 그럼 이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도 실험을 해봤잖아요. 자비수관 할 때 이걸 한번 하시면 한번 만져보십시오. 상상으로 싹 뻗쳐가지고 촉감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껴요. 느끼죠. 떨어져 있는데도 만지면 이게 촉감이 오는 이유가 돼.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두뇌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전기적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라는 게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스님, 우리도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그릇이 떨어질 때 이거 깨지겠다 안 깨지겠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이건 박살 나겠네 뭐 이렇게 그걸 느끼는데 사실은 이 촉감의 기억이 없으면 없는 물건을 잡을 때는 전혀 촉감을 못 느끼지 아니 않을까요? 그러니까 몸에 감각이 없으면 죽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뇌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 내 아니에요? 기능은 통로 역할을 한다니까. 마음이 글쎄요. 움직이는 글쎄요. 통로 역할을 이건 하는 거예요. 예. 뇌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뇌과학의 함정이라고 한 이 쓴 사람도 뇌과학자예요. 예.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미국 이 교수인데 어느 교수인데 이 사람 지금 한창 뜨고 있는 교수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현재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이분이 불교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대상이 없으면은 이 뇌도 불필요하다.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연기적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불교가 내가뿐이 아니라 물론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제가 요새 느끼는 게 그 기독교 신자들이 쓴 글을 보면 다 갖는 거 뭐 그렇게 표현되고 우리는 놔라 정 반대더라고요. 풀리지 지금 이제.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자꾸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단순한 것만 봐도 예, 그래요. 구조가 왜 그러냐면 예. 어제 저녁에 밤 10시 넘어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인데 그 템플스테이 참여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를 한다 해가지고 자기 갔대요. 갔는데 자기 나는 불자다 하고 밝혀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하는데 불교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가 없다.
그래 내가 얘기했어. 그러면은 기독교에서만 진리가 뭐냐 물어보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생명을 다 만들었다 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고 물어봐라. 증명될 수 없는 진리는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불교에서 그럼 진리라 하는 것은 현실을 증명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해 모든 것은 변한다.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다. 스님 맞네. 모든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현실적 증명이 될 수 있어야만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건 변한다 하는 진리. 모든 건 상호 오존하고 있다 하는 진리. 상호 오존하고 있기는 자하고 실체가 없다 하는 진리. 이런 게는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스님 맞네. 그래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어디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주십시오, 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네.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달한 게 뭔가 막 기도가 발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다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미국의 그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 들어보면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이제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게 벌써 20, 30년 전 얘기예요. 그래 미국에 이제 아는 지인이 전화를 해가 스님, 과학자들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은 종교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이 과학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불교도 그와 같을 수 있으니까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 딱 아니다. 과학에서 그 진실을 밝혀내는 방법, 직관과 추론을 쓰고 분석을 쓰는데 불교도 똑같이 직관과 추론 그리고 분석을 한다. 그렇게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디 되는가 하면 매년 과학자들을 만나면서 대담을 하면서 나오는 책들이 계속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의 책이 나옵니다. 저는 나올 때마다 다 구입해서 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과학자들 대담한 내용들을 불교적 시각에서 과학을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맞아. 그리고 그 과학적 대담이 서로 그 소통이 되고 거기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대로 하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정말 이 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종교는 분리밖에 없다.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가 갖고 있는 장점이 그런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처한 현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학과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오신 그 캐나다 보리 마을에 있는 책임자 보살이 하는 얘기가 캐나다의 젊은 사람들 교회 안 갑니다. 교회가 텅텅 비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양에는 많아요. 그리고 유럽도 유럽도 맞죠. 유럽에서는 지금 그 하버드에서 학예사까지 현각 스님이 뭐라고 이제 딱 만났어. 현각 스님이 뭘 했는가 하면 이 미국 사람이죠. 현각 스님. 매년에다 브리스는 냈어요. 냈는데 이 현각 스님 꿈이 뭐냐면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자기는 불사를 하면 교회를 인수해서 센터를 만들겠다. 가장 쉽다.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텅텅 비고 있다. 그래가지고요. 캐나다도 아니 그 오후에는요 네. 렌트비를 얼마 주면은요 그 교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 짓는 것보다 인수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현각선님 이야기는 그렇죠. 지금 유럽은 그런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왜 그러냐면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왜 아이러니한가 하면은 이제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한 번은 법회를 열면서 법문을 하시면서 이 한국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몽골에 가서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면서 몽골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있다. 이걸 얘기. 네. 그러면서 그 선교사들이 하는 주장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불교를 믿는 가난해지고 기독교 믿는 네. 부자가 된다. 바로 유럽이 부자인 이유는 바로 그거 같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몽골 사람들이 유럽이 부자가 된 건 과학이 발전해서 부자가 된 것이지 기독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일에 제가 달라이라마 말하면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그런 좀 지경을 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정말 아이러니라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 우리 왜 생각하면은 기독교가 있어서 부자가 된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에 의해서 과학이 발전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반대라는 거죠. 그냥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하는데 불교의 장점이 있다. 자 이제 또 봅시다. 동정 등 두 가지가 서로 부딪혀 묘하게 원만한 가운데 담연한 것들부터 들음을 발한 것이다. 자 이거는 움직이고 고요하면 뭡니까? 소리입니다. 소리는 파장이죠. 예. 파장이. 예, 그렇죠. 자, 한 가지 내가 얘기를 안 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앞에 이 눈하고 관계되는 게 색을 이야기했죠. 그죠? 자, 색을 얘기했고, 색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 뒤에는 견이 있고, 견 뒤에는 뭔가 하면은, 묘원한 마음이 있다 그랬죠. 이 마음이 이제 고요합니다. 고요히 한 마음이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머리 돼 있죠. 현대 과학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색이라고 하는 건 파장이라고 있다. 그래서 파장이 눈으로 망막에 이게 눈에 이제 망막입니다. 망막이 딱 들어오면은 이 파장을 뭘로 인식하느냐 하는 이렇게 되겠죠. 이 파장이 망막에 딱 오면은 눈에서 이 색을 인식합니다. 색을 인식하는데 첫째는 색깔, 두 번째는 모양, 세 번째는 부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희한한 거죠. 이 파장이 망막에 딱 들어와서 눈이 다시 파장을 인식할 때는 이 파장을 어떤 색깔로, 모양으로, 어떤 부피가 인식한다. 그러니까 실제 파장에는 뭐가 없는 색깔도 모양도 부피가 없다는 얘기죠. 희한한 거. 그러면은 이때 파장은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밝음과 어둠입니다. 이 밝음과 어둠은 뭘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결과서는 색깔, 모양, 부피는 뭐냐? 마음이라는 거죠. 이 바로 불교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현대 과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현대 과학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색깔, 모양, 부피를 내 과학에서는 두뇌가 그렇게 뇌 신경 세포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데 뇌 세포가 해석할 리가 있습니까? 해석은 마음이 하는 거지. 그런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파동이 각각이라는 얘기죠. 예, 통로죠. 뇌 신경 세포는.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 이게 소리를 이제 귀가 있다 귀. 그런데 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리를 듣는 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얘기는 소리는 그걸 뭐 고요할 수가 있고 마음이 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소리는 그것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생활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 두 가지가 이 등 두 가지가 서로 탁 부딪히면
움직여 고요함이 부딪히면 뭡니까? 파장이 있죠. 파장이잖아요. 그러면 파장이 묘한 가운데 단련한 것에 그냥 마음에 아주 고요한 곳에 탁 붙어버린다 이게. 딱 붙으면 붙는다 하는 뭡니까? 접촉을 한다. 딱 접촉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들음이 생겨. 네. 듣는 마음이 딱 생겨.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듣는 마음이 딱 생기고 그 다음에 듣는 정밀한 기운이 소리에 비치고 소리에 탁 비치고 소리가 말렸어 의되는 거. 소리가 말렸어 근이 되었으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기가 필요했던 거야. 이 말린다는 기를 기가 기가 생겼다 이거죠. 이거는 뭐 진화론입니다. 맞아요. 진화론. 이거 그대로 진화론이에요. 예. 요즘 말하면은 귀 없는 저 동물도 뭐 저기 하잖아요. 어디 무슨 파도 뭐 하는 그 섬에 여기 무슨 새가 있는데 새가 뿌리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답니다. 예. 이걸 진화론으로 설명하잖아요. 그 이건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이 이렇게 파장에 의해 가지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듣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기가 필요했던 거야. 그게 근이 되었다 이게. 그래서 그 뿌리 근원을 지목하여 청정사대라 하고 이 자체는 청정은 네 가지 흙, 물, 불, 바람을 유지되는 물질을 하고 이로 인해서 뭐가 기스타리라 한다. 기가 생겼다 이거죠. 마치 새로 잎을 말아 돋아나는 새싹과 같으나 이거는 비유죠. 이 새싹 같으나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다 하는 그것을 지체가 없다 하는 걸 아는 마음이 없다 이게. 마침내 뭐가 부진사건이 기락하는 부진사건이 되어서 사진이 되어서 소리로 마음이 막 시달아간다. 마음이라 하는 것이 파장으로 접촉했더니 듣는 마음이 생기고 들음에서 기가 생기고 귀를 통해서 막 소리를 들어간다. 좋은 소리 하면 막 마음 뺏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에서는 또 뭘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에서 하는 얘기가 뭔가 파장이 고막을 때리게 되면 소리를 인식한다 이게. 예. 예. 파장은 소리가 없대. 맞아요. 그럼 소리가 뭐냐 이게 마음이야. 야, 냄새로 맞는 것도 마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귀가 생기는 이야기는 진화론이 마음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가 필요했던 네. 거고 그 파장이 부딪혀서 그걸 듣는 게 이제 소리를 인식하는 것도 예. 마음이라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 동굴에 사는 물고기는요 네. 눈이 없대요. 예, 볼 게 없기 때문에 어두운 네. 태화돼서 그렇죠. 네, 진화나 태화나 마찬가지죠. 맞아. 네. 그런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게 느낌과 이 능경이 진짜 재밌어요. 아니요, 능용경도 재밌지만 네. 스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재밌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한번 질문할 게 있습니까? 제가요, 지금 저희 만약에 예. 내가 이걸 눈으로 보고 벌써 인식을 할 때에 밉다, 뭐 예쁘다 그걸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쁘다 할 때는 마음이 이제 거기에 뺏기잖아요. 예. 그럴 때 그게 뺏겨야 되는지 아니면 안 뺏겨요. 안 뺏지. 자, 그게 왜 일어나는가? 야, 그거 아시죠? 뺏겨도 돼. 중요한 그게 뭔가 하면은 1차적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믿고 곱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딱 대상을 상대하고 대할 때 미움이라든지 곱다든 감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1차적 원인이에요. 상대는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상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딱 반응해서 일어나는 게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자기가 영향을 미칩니다. 내 좋다는 곱다는 감정이 일어나면 거기 또 심리가 일어납니다.
싫다는 감정이나 거기다 또 심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내 신경세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 그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중독이라 하는 건 뭔가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발달해 나가는 겁니다. 좋아하는 쪽 담배, 술, 마약 좋아하는 쪽으로 발달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통제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 대할 때 곱다 믿다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뭐 그 장남이라는 장녀만 좋아하고 차남의 차녀를 별로 관심 안 갖는 부모들이 보통 성향이거든요. 애착이 많이 가잖아요. 그것도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편애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는 중독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렇게 그 컨트롤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명상이에요. 그 중에서 정념입니다. 정념. 이걸 이제 샤키라 그럽니다. 샤키. 요즘 말로 하면은 알아차립니다. 이 알아차린다는 안다, 즉각 안다.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편애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딱 일어나, 내 감정이 일어나, 좋아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려. 싫어하는 감정이 싫어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반복. 예? 이게 수액이네. 예, 이 수행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차려 놓치면은 좋아하면 좋아하는 쪽으로 쫙 심리가 일어나고 싫어하면 싫어하는 쪽 심리가 쫙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알아차림 훈련을 반복해야 돼요. 이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명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이 알아차림도 의식의 작용입니다. 이 알아차림 열심히 자극하는 힘이 생기고 자질이 생겨요. 팔을 이렇게 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알아차림 훈련은 마음에도 근육이 생기고 마음에 반 눈이 생겨서 제대로 이제 눈으로 마음으로 보는 힘이 생깁니다. 이때는 이게 눈을 매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생기고 그게 명상의 힘이에요. 그럼 일상생활에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행을 할 때 뭐 화두 일념을 하든 연불 일념을 하는 이제 수행 하든 아니면 그게 아니면 이제 그렇게 알아차림으로 일상생활을 해서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예. 하도 일념이든 연불 일념 하면은 그런 힘이 생기긴 생기지만은 그거는 한 대상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생깁니다. 생기는데 알아차림하는 훈련이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일상생활 그대로 응용이 되니까. 하도 일념이라든지 연불 일념은 앉아서 그냥 그것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예. 막 흐르도록 그냥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그렇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차림 일상하면서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훨씬 능동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일념도 염이 들어가면 다 알아차림. 하도 일념도 염이 들어가면 알아차림이지만 그런 알아차림 한 대상이 집중하는 알아차림이잖아요. 근데 그런 동적인 알아차림. 이게 이제 필요한 더 거예요. 훨씬 예. 더 그렇죠. 능동적인. 효과적이고. 그럼요. 효과적이다. 왜냐면 일상생활하고 딱딱 연결이 되기 그런 때문에. 연결이 내가 움직일 때 예, 그러니까 그 하도 일념할 때 앉아서 하도 일념하고 연구 일념하고 일상생활에서 동증이 알아차림하고 다 하면 돼요. 자, 태양계 중생들을 도와내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점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거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유를 갖추고 이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노력했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중생이 있는 저도 함께 바라보며 중생